비장횡사?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표적징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표적징계가 맞죠.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표적징계죠. 돌려차기, 망언, 멱살잡기, 무소속 지원하기, 경선 부정하기, 이만큼 제대로 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여기 김종혁 씨 발언 오랜만에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혁 씨는 지금 제가 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법적 조치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는, 김종혁 씨 뭐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더 정치할 가능성 없는 분인데 제가 이런 일반인들에 대해서 굳이 고소까지 검토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이 어떤 무개념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 전직 직함 달고 있고 정치적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김종혁 씨 같은 분들을 주구장창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로 잡아야겠죠. 일단 김종혁 씨, 제가 언제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가지고 조롱과 비하를 했습니까? 오늘 MBC까지 나가서 제가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조롱했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제가 최근에 이 한동훈 사이버 팬클럽들이 너무 고발을 많이 해서요, 제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은 악의성이에요. 악의성.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저는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 뒤에 숨어서 공직자로서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직활동을 하지 못해서 받는 비판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 피해의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장애 비하가 되죠? 장애는 할당제 많이 했다 그러면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제가 비하를 하게 되나요? 김종혁 씨 한 번 더 이와 같은 발언이 저한테 발견되면 고소장 접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악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악의성이 입증되면은 정치인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조각 사유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짜뉴스 그만 좀 유포를 하시고요. 그 김종혁 씨가 폭군 정치를 연상시킨다. 참 이분은 좌파들 같은 표현 잘 써요. 장동혁 대표가 이 패널 인증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식의 보도지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죠. 국민의힘에 몸은 와 있는데 머리와 마음은 어디 좌익 진영에 가 있는 민주당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이런 표현 잘 씁니다. 독재가 어쩌고 폭군 정치가 어쩌고 뭐 보도지침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당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폄훼하고 비난하고 독재자 프레임 씌우면서 해계만의 싸움을 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시면 좀 안 될까요? 한동훈이랑 창당을 하든가. 한동훈이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일하니 뛰니까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두 분이라도 좀 창당을 하셔서 뭐 어디 신당 하나 차리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구장창 한동훈 씨 기사만 쓰는 이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 같은 분들도 겸사겸사 그쪽 출입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 당에 앉아서 가짜뉴스 뿌리고 다니면서 MBC 같은 좌파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전직 직함 달고 방송할 정력 있으면 한동훈 씨와 창당을 하기를 권유한다. 여러분들 전 김종혁 씨가 왜 우리 당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와 어떤 이념과 가치와 생각을 대체 공유를 하죠? 김종혁 씨 떠드는 거 보면요, 민주당 패널들 저리 가라인데 전직 평론가를 하시든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습관 자체가 참 민주당과 제대로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아니 윤리위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얼마나 민주적이면 기피 신청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해주고, 이 한국말을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이런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징징징하는 진종호 의원 같은 사람들 또 소명 기회 2번이나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민주적인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었으면요, 김민석 보세요, 바로 퇴출이래잖아요. 바로 퇴출되지 않은 걸 좀 감사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이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은 바로 퇴출시킨다라고 해도 한마디를 못하는데 우리 당은 소명 기회를 2번이나 주고 기피 신청도 다 검토를 해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검증까지 하자, 소명 기간 추가적으로 주는 걸로 모자라서 열흘 동안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부여를 해줬어요. 소명하라고. 이만큼 특혜를 주는 민주적인 정당이 어디 있다고 대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폭군 정치를 지적을 할 거면요, 제왕적 원내대표를 좀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는 지금 윤리위원 하나 당대표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이 정말 힘겹게 지금 이런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지금 시간 써서 징계하고 있는데, 장나리님 예측이 아니라 속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속보가 방금 떴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저한테도 좀 떴는데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윤리위 징계 관련 속보가 떠서요, 저희가 지금 소통 중인데 갑자기 좀 속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보도 자료가 나왔고, 보도는 조금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네, 징계 처분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요,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네요. 네, 징계 사유로는요,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제명된 한동훈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보좌관을 파견하였다. 네, 그리고 네, 돌려차기 이 망언에 동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이고요. 네,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출,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박덕흠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2년 6개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년 이상은 전부 다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2년이 넘어가면은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협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냉혹한 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2년 6개월, 2년 이상을 받았고요. 이 멱살잡이 사건,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총선 출마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이 높기 때문에 총선 과정까지 당협 관리 등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 당직을 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당직만 못 맡는 것이 아니라, 당협위 자리만 유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년 넘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냥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이 징계 사유 자체가 멱살잡이 등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권영진 의원 대구 지역구죠. 대구 지역구 굉장히 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기 공천은 어렵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원권 정지 10개월,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차기 공천에서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다. 차기 공천 양지 바른 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어떤 응보 감정만 해소하는 것도 뭐 이렇게 능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또 당내 여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반발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이 징계 수위의 실익 같은 것들을 또 정무적으로 또 고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윤리위원들이 거기까지 고려해서 징계를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더불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윤리위 징계 이 4인방에 대해서, 해당 행위 4인방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도자료까지 나와서 공표가 되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진 않습니다. 최고위에서 이제 보고를 하죠. 이렇게 윤리위의 결정이 있었다. 최고위의 보고가 마무리되면은 징계 효력이 발동이 됩니다. 네.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이 헤드라인을 지금 아주 재밌게 잡고 있네요. 결국 저질러졌다. 뭘 저질렀다는 걸까요? 김민석은 첫 최고위 회의 때부터 퇴출시키니만이 이런 얘기 하는데, 참 우리 당이 이래서, 아까 슈퍼챗 우리 보내주신 분들 답답하다 느리다 하셨는데,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당이요, 이제는 사실 많이 노쇠해서 역량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좀 그 철진한 대주주들 행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는
정작 수십 년 정치하고 당원들의 마음 하나 못 쌓으면서 당심 무시하면서 멋대로 이렇게 당 사무에 대해서 언론도 난리를 치고 법관도 난리를 치고 패널들도 난리를 치고 현직 의원들도 난리를 치는 이런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속정속결이고요. 우리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제도 당연히 선봐야겠고 당대표가 조금 더 그립감 갖고 당무 볼 수 있도록 당원 중심주의 개혁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데일리아는 참 저게 뭡니까? 저거 좌파들 한결의 경향이나 저런 문구 쓰면서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게 뭐 스트레이트 뉴스에 이런 식으로 언론의 생각을 담으면 어떡합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거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차 징계이기 때문에 배현진, 박정훈 등 이른바 송파남매 등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징계 절차 개시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진종호 의원 사례가 지금 전례가 됐죠.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갖고 징계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현재 이 징계 처분의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궤에서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던 인사들은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여러분들 속보가 두 가지가 다 떠서 하나는 좀 좋은 소식, 하나는 조금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이상했던 소식이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금 화색이 도실 만한 이야기는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일단 확정은 됐다. 징계 의결이 확정됐다. 수위는 아직 아닌데 징계를 하기로는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짧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윤리위 차원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무처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는 일단 하기로 했다는 것만 보도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통상 징계를 하겠다, 얼마만큼 이 수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고 나서 한꺼번에 공표를 하고, 저도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가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무처에 못 믿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방송 패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이 친한파 패널들이 그렇게 우리 당 이 사무처 소식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요. 이번 징계 관련해서도 박상수 변호사가 먼저 알고 있더라, 징계 자체를 할 거라는 거를,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서 이 사무처 기강이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쨌거나 징계는 당연히 수순이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 정작 이 윤리위 의원들과 소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일단은 이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모두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진종호 의원도 오늘 뭐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적 원한 관계가 있거나 가족 친인척인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당 징계에서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각됐고요. 네, 진종호 의원도 오늘 윤리위 소명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들에 대한 인정만 있더라도 소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일 징계 수위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는 해요. 왜냐하면은 진종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인데 진종호 의원은 사실 무소속 한동훈 보좌관 파견 등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사실관계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중이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또 피해자의 또 선처 호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결정문이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깊게 여러분들께 분석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것으로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1차적인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2차 그 이후에 조금 더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무소속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들도 정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윤리위가 계속해서 바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징계하는 것 자체는 확정됐다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은 내후년 6월에나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건 쿠데타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고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재명처럼 연임이라도 하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재명처럼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원장 혹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당무 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 외에 번역이 가능한가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을 넘은 준동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원내 현안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상임위 배분, 특검법 통과, 상임위 배분은 엉망진창으로 했고 이건 부정할 수 있습니까? 법사위도 못 받아왔잖아요. 민주당처럼 관례라고 억지라도 썼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짬처리만 했고 선관위 특검은 누가 봐도 장독 대표의 공인데 원내 현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삼선 의원들 끼리끼리 모여서 장독 대표는 못 믿겠으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 비판을 저희가 어제 드렸고요. 또 4선 의원들도 지금 회동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팩트는 제대로 짚어야겠죠. 제가 어제 3선 의원들 회동에 대해서도요, 좀 깊이 있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3선 의원들 중에 제가 어제 쭉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으신데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일단 저희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이 장독 대표의 이 어떤 당 장악력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치켜 세우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던 것은 2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2사람. 윤한홍 의원과 신성범 의원, 두 의원 모두 다 경남 PK 출신, 정점식 원내대표와 같은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이 2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양수 의원이 농담조로 조금 거들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워딩을 사용한 것은 3명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자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지금 취지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발언을 비판을 하는 것과 전혀 별개로 어쨌거나 이 3선 국회의원들조차도 장독 대표 노선을 지지하거나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갑론을박이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사실관계다라고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은 제왕적 당대표가 아니라 제왕적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입니다. 당대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의힘 10년 동안 당대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원내대표는 강제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하는 거 아니면 임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당에서 임기 지킨 당대표가 없죠. 원내대표들이 줄줄이 당대표 권한대행하면서 비대위원장 지명했고, 비대위원장들 임기가 더 깁니다. 당대표보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냐. 여러분들 최고위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수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한 달 넘게 전당대회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수십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최고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을 그냥 임명할 수가 있어요. 자리 그냥 나눠줍니다. 누구를 주도로? 원내대표를 주도로. 당대표 끌어내리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비대위원 나눠먹고, 이게 바로 제왕적 원내대표 제도 아닙니까? 제왕적 비대위원장 제도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끌어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가 제왕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당대표, 거리 규정도 없고 최고위원 지명직 2명 지명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뭐가 되고, 그런 당대표 전부 다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비대위 꾸리는 원내대표는 뭐가 되죠? 우리 당에는
우리 정당사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3선 4선 만나고 뭐 온갖 언론 인터뷰 나가고 전직 대통령을 뭐 만나시는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원내대표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당대표인 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뒤틀려 있고 왜곡됐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원내 총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비대위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보다 국회의원 50여 명이 뽑은 원내대표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견이 있으실까요?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팩트로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늘 불안정한 이 당대표 지도부 체제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 불어닥친 겁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기득권인 거 다 아니까 3선 4선 의원들 기득권 자랑 그만 좀 하시고요. 자꾸 당심 민심을 이런 배타적인 그런 대결 구도로 상정을 하면서 마치 당심의 인기가 없는 본인들이 민심은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데, 이 3선 의원들 13인과 4선 의원들 뭐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면면을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들한테 인기가 전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장덕 대표가 아주 제대로 오늘 직격을 하셨어요. 1.5선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쇄신이냐, 아니면 3선 4선급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쇄신이냐. 여러분들, 이런 게 질문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정당 시스템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요. 3선 4선 중진들에게 쇄신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미 국회에서 10년 넘게 정말 고일대로 고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쇄신을 한다고요? 기득권이 쇄신을 한다, 그 자체가 형용 모순적인 주장 아닙니까? 우리 언론인들은 아무리 정당 공부를 요새 안 하고 취재 안 한다고 해도 기득권이 쇄신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본인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가능한 문장인가? 1.5선 당대표가 당원들 앞세워서 당원들과 함께 공조해서 당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쇄신인 건데, 엉뚱한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기자들 제발 공부 좀 하셔라. 재래식 미디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실 소동도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몇 사람, 그 사법 리스크 걸려있는, 아니면 이재명이랑 골프 회동 가는 그런 몇 사람들이 이 불러일으킨 이런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 일종의 준동을 해서 또 이 국민의힘 이간질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3선 의원들 비판받아야 할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짚어드렸고요. 네, 4선 의원도 뭐 회동한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회동하는 거 좋습니다만 좀 이 원내 총무의 권한 안에서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원내 대표로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내 총무로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직함에 맞는 역할만 좀 하셨으면 하고요. 4선 중진 의원분들도 좀 숙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스스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들, 저희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우리가 선거 제가 청년 보좌역으로 도우면서도요,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중진급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선거 캠페인 주도했을 때 그 20%대까지 지지율 곤두박질 쳤던 거, 이 전화로 뭐 청년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무슨 뭐 신지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진급들 중심으로 선거 말아먹을 뻔한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진급들이 전부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20, 30대 청년 보좌역들이 주축이 돼서 선거 캠페인 이끌고, 저 같은 실무자들이 59초 쇼츠 공약이나 AI 윤석열 같은 이런 실무 작업을 통해서 좀 세대 공감성을 이끌어낸 결과 그때 우리가 겨우 반등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 중진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선거 이긴 거거든요. 우리 당에서 제가 중진급들 저는 불출마하라고까지는 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좀
본인들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이 본인들의 행보들이 과연 당에 진짜 도움되는지 좀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젊은 그 청년 보좌역들이 기어이 선거 이끌어서 윤 대통령 당선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 숨어 있었던 중진급들 전부 다 나와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의원이었지만 뭐 인수위 전문위원, 무슨 인수위원 전부 다 자리 차지하면서 또 도루묵됐고, 그때 정권 초기 그래서 인사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누가 쇄신 대상인가? 능력과 당사자성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선거 이끌고 역할하는 젊은 층들이 1.5선 당대표가 쇄신 대상인가? 아니면은 3년 4년 3선 4선 10년 넘게 고인물로 이 국회물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리 한 번 더 보전할까? 정작 본인은 불출마 선언도 못하면서 이 당대표만 드자비하는 이런 분들이 쇄신 대상인가? 이게 저는 질문거리가 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우리 재래식 미디어 기자분들, 윤석열 정권 말미에도 비서실장 수석급들은 아무도 사퇴 안 하는데 이 한동훈 말 그대로 옮겨서 여사 라인들 경질하니 안 하니 20, 30대 실무자들 내쫓아서 인적 쇄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상황 연출하셨던 거, 참 전 지금도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이게 재래식 미디어 수준이고요. 결과적으로 기득권과 야합하는 게 재래식 미디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 지금 또 한 번 드러나고 있고, 저희가 장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와 같은 기득권들 철저하게 타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더 강력하게 하고요. 부디 원내대표의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들 전체를 다 면직시켜야 한다, 재선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찬반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대 2표, 기권 1표, 찬성이 더 많은 5표를 얻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오후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5시부터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저희 방송 직전에 일단은 전면 재선출까지는 보류한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방금 딱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거라서요. 이게 딱 10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여러 이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엔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대다수의 최고위원들은 원칙 자체에는 생각이 일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선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 좀 당내 분란이 커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방송 진행 중에라도 조금 관련 소식들이 더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좀 해설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당협위원장 재선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장동 대표께서는 사실 제가 겪었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가장 좀 신념형에 가까운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통상 이렇게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자르는 것 이상으로 누구를 채워 넣을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정확히는 네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기 위해서 면직을 시키거나 재선출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치적 행위인데, 이 장덕 대표께서는 특정 사람들을 꽂아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원칙론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재선출을 할 때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둬야 하는지부터 일단은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상 당원투표로 가면 여러분들 그런 우려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당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고관여층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 중앙전당대회를 하면은 집단지성이 발현되지만 아무래도 당협은 이 책임당원들이 평균적으로 2, 3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지도 선거 혹은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당협위원장 물갈이 한다라고 했는데 바뀐 게 없네, 이제 이런 결과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재선출을 할 건지, 정성평가를 얼마나 반영할 건지, 당원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 건지 좀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아마 회의 내에서 좀 있었을 가능성도 좀 예측이 되고요. 신동욱 최고가 기권표 던진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에서 숙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지난 8.15 이 올림픽 공원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옳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장동혁 대표 노선에는 또 지지를 보내고 계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실무적인 조정 차원에서 의견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속 시원한 이야기, 물갈이 하는 게 사실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누구보다 제가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무적으로 절충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소식을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와 전혀 별개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3선 중진급 회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팩트체크를 디테일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윤한홍, 신상범, 그러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같은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들만 좀 중심이 돼서 정점식 중심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오늘 조배숙 의원도 언론 인터뷰 나와서 장동혁 대표를 배제하자거나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제가 취재한 부분 첨언드리자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사실 이 멱살잡이 파동 등으로 상당히 고초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심약한 분이세요. 자기 주관이 그렇게 뚜렷한 스타일도 아니시고요. 근데 최근에 괜히 이게 당대표와 계속해서 좀 반목하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또 전언들이 많습니다. 당원분들께 비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회동에서는 그런 정점식 원내대표를 좀 위로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만 이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또 특정 언론들에 의해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 비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이게 다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꾸 쓸데없이 언론사 인터뷰 뻔히 투톱이 어쩌고 하면서 이간질성 기사 만들고 싶어하는, 유도신문하는 그런 언론들 나가서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던 게 지금 사실 이 갈등 상황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이렇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사실은 원내대표실이 자초한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그로부터 지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셨죠. 펜앤마이크 출연하셔서 1.5선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쇄신이냐, 아니면 중진그룹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쇄신이냐,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당은 정말 제가 늘 코미디라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씀드리죠. 저 나이만큼 30년 넘게 정치를 한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30살 막내 아들뻘 당직자를 향해서, 제가 뭐 나이를 앞세우고 싶은 게 아닌데 자꾸 소장파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파들이 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30년 고인물들이 30살 당직자를 나가라고 하는 기괴한 장면이 펼쳐지는 게 국민의힘의 이 소장파, 쇄신파 정치입니다. 지금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아니 1.5선 당대표가 나가는 게 쇄신이야? 심지어 1.5선 당대표가 장덕 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조강특위 가동이 됐건 윤리위 징계가 됐건 당원들의 의중을 받든 건데, 그에 대해서 사당화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게 사당화면 누구의 개인을 위한 당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이 또 오늘 또 언론사 한동훈 친구방송 출연하면서 딱 각이 잡히게 됐습니다. 중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장동혁이 물러나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이 물러나는 것이 쇄신이다 하는데, 5선 권영세 의원은 장동혁이 물러나는 게 쇄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이 프레임 자체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프레임 자체가 누가 지금 당을 제대로 바꾸고자 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중진 그룹들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당대표한테 사당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정작 본인들은 본인 입으로 자기 자리 하나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당원들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당대표를 향해서 청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최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강의 앞물이 역류해서 뒷물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섭리마저 거스르는 발상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아니, 일반 국민들 대체 누가 우리 당의 3선, 4선 그룹들 이름이나 알며 그분들의 면면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민심의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중진 그룹들이 용퇴를 하는 것이 쇄신의 기초라고 하는 거 우리 정당 문법의 상식입니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고인물들, 이런 분들이 물러나주고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을 바꾸는 기초라고 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준무가요 하나같이 정치 고인물들밖에 없죠. 더군다나 당에서 당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정치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쇄신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국민의힘이 황당한 작태인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거나 선거를 하더라도 중진 그룹들이 전면에 서서 성과를 낸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도 그 당시에 김한나라고 이제 속칭 김한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선대위 꾸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몇 차례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실 만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저관여층들은요, 총리 이름도 모르는 게 저관여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한동훈 좋다고 하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굳이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본인 스스로 중도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그냥 YTN 연합뉴스 TV 정도 나는 보는데 한동훈이 말하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도의 현실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양당 정치를 다 깊게 파헤쳐보고 무슨 연구자, 학자처럼 야, 내가 양쪽 말 다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더라,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게 중도가 아니라요, 그냥 저관여층의 저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미지, 프레임, 간판 보고 지지하는 분들, 더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면 선거 가까워지면 누가 조금 더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가, 누가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한 부동산, 세제, ETF, 누가 이런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중도 확장이죠. 저희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요, 맨날 중진급들 어르신들 나와서 신지혜를 영입한다, 김한길이 어떤 인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청년 간담회 한다면서 그 원격으로 전화했다가 대통령 연결해준다라고 했다가 정말 엄청난 파란이 일었었죠. 그러면서 사실 중진들이 전부 다 뒤로 빠졌고 청년 대변인들, 청년 보좌역들 나와서 저희가 만나이 통일 같은 실생활 이슈들 공론화하니까 그때부터 선거 캠페인 정상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국정 운영할 때도요, 젊은 청년들, 지금 이재명이 뺏겨가고 있는 결혼 페널티 같은 이슈들, 젊은 행정관들 중심으로 제대로 공론화를 해서 그때 득점을 했던 거지, 국민의힘의 우리 중진분들께서 언제 그렇게 우리 당과 정부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셨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본인들에 의해서 멸시됐던 당원들 중심으로 당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표를 내보내는 것이 청산이고, 본인들끼리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쇄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한 코미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당에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20년,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당원들의 인정을 못 받는, 전 이것부터가 정치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과 수십 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왔어야 될 중진 그룹들이
정작 10수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누구보다 당원들의 비토를 사고 있고 당원들이 무서워서 당대표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왜 당원들이 미워하죠? 당원들만큼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섬세하고 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본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했다면 왜 당원들이 미워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저 지금 딱 하는 그 구태스러운 방식으로 원내대표 앞세워서 공천받을 생각만 하는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투톱 간 갈등이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심약하고 지금도 굉장히 당원들의 비토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식의 행보들을 하느냐, 저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는 더 강한 신념을 점점 갖게 되고 있어요. 원내 총무로 정확히는 되돌려야 한다. 당대표가 임면하는 원내 총무로 되돌려야 한다. 여러분들 민주당과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감생심, 민주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거취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견을 제기하고 3선 4선급들 모아서 마치 선동이라도 하듯이 우리 당대표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의견 수렴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제왕적인 정당입니다. 당대표의 강제 거리 규정도 없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반대로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심을 거스르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당대표 원톱 체제로 정당이 시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당은 어떻죠? 50명이 뽑은, 당원 50명이 뽑은 원내대표가 수십만 명이 선출한 당대표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기를 못 지킨 당대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당은 당대표를 지킨, 임기를 지킨 당대표를 찾을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가 11월 넘어가면은 역대 최장기간 당대표를 한 것으로 기록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당대표는 3명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비대위원장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누가 임명을 했을까요? 원내대표가 임명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스스로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투톱으로 정치를 했죠. 우리 당의 당대표는 아무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정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왕적 원내대표 때문에,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심약하지만 이런 행보를 왜 보이겠느냐?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누가 그런 요구를 할까요? 우리 원로들, 상임고문 이런 분들, 재래식 미디어들, 우리 당 자기들이 대주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재래식 미디어들, 푸세식 기사나 쓰는, 그리고 이제 중진급 의원들, 또 자기 재선해야 되는 또 이제 초재선 원내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인기 없고 당대표한테 설득할 자신 없으니까 원내대표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 때부터 거의 원내대표실이 민원실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민원실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대표와 얘기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소구하려고 하지 않고 맨 원내대표실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의총을 열어달라 뭘 해달라, 그런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또 원내 의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잖아요.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마치 민원 처리 숙제하듯이 그렇게 나다니면서 당대표 코스플레이를 하는 게 이 시스템적 결함이에요. 실제로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준동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비대위원들 날로먹고 그러면서 공천권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덕 대표 임기 시작한 직후부터 비대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판 내각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패싱하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뽑은
당원 55명이 뽑은 원내대표가 당무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태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죠. 저는 이 원내대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당원 중심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보다 당심을 받들지 않고 당심을 무시하는 현 존재가 원내대표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당대표라고 착각하지 않게끔 원내 총무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중진들이 이런 말을 못하겠죠. 만약에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쿠데타 일으켜서 쿠데타지 뭡니까? 당원들이 뽑은 대표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하는 게 지금 총선 2년 남았는데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 아니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제왕적 원내대표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시스템이었다면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 언감생심 가능했을까요? 당대표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가 나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장동혁 대표 연임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왜냐?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연임을 하더라도 하든 안 하든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장동혁 대표 연임 전후로 이와 같은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철저히 당원 중심 정당, 원내대표가 왕노릇하는 이상한 정당 문화를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천지 다른 나라에도 어떤 정당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면서 거취 운운하는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에만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당에만 있는 정말 기괴한 형태의 원내대표 시스템이다.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별로 안 보고 싶으실 거 저도 아는데 굳이 이렇게 보도를 또 하니까 저희가 또 다뤄드려요. 근데 지금 이 3선 의원분들 제가 아까 명단 쭉 보여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자꾸 국민 중도 하시는데 국민들께 인기 있으신 거 맞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3선 의원 이분들 명단 보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 달에 기사 하나는 날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국민들께 인기는 있는 건 맞습니까? 당심을 향해서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는 과거 대책 없는 미래 활동하시면서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희대의 망당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던데 송석준 의원님 국민들께는 인기 있으신가요? 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고 계셔서 중도 국민 이야기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 얘기만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분들 아무리 백날 첫날 만났다고 보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설명드리죠.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 저 당 다 불만이거나 아예 저관여층인 사람들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시면요, 이 재래식 미디어들 그냥 관성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보통 자기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동훈 씨가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런 분들이 간혹 출몰을 합니다. 속이 터지죠. 한동훈 씨가 입만 열면 그냥 거짓부렁으로 자기 유리하게 프레임 짜는 저런 망국적 정치한다는 거 조금만 관심 가져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여야 다 겪어보고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유니콘들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시고 선거 때 뉴스 조금 더 보시고 선거 때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그런 저관여층을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관여층이 유승민이 어떻고 윤상현이 어떻고 무슨 뭐 정점식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뭘 알아요? 우리 당 지지해 주시나요? 중도층 소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멱살과 돌려차기 같은 이슈부터 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중도층을 소구하고 싶다면 지금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재명인데,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된다. 20대가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재명 만나서 연임 개헌 논의를 하면 그거야말로 사실 중도층에게 버림받을 만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가장 반중도적이고 정작 국민들께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신지 전혀 입증을 못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중도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청년들 지지받으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정말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장덕 대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야말로 해외 토픽감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 보여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 윤희석 대변인 본인도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